자, 며칠 전 인사이트에 이런 뉴스 기사가 떴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에게 1,500원 준다며 담배 셔틀 시키는 요즘 청소년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빈곤한 노인에게 수고비를 줘가며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SNS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은 1,500원 할머니와 연락까지 주고받으며 언제든 필요하면 담배를 심부름시키고 있다. 적발될 위험이 없고 대량 구매를 통한 되팔이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고 한다. 1,500원 할머니에게 산 담배의 리셀가는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뛴다고 한다. 담배가 일부 청소년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부름을 시키는 청소년 대부분은 노인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어 이 은밀한 거래를 그만두지 않고 있다. 노인층에서도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어 청소년의 제한을 크게 꺼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잘못된 거래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 기사가 나가자 5,0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진짜 예의를 태어났을 때부터 못 배웠나? 참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예의 없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다. 회사 다닐 때도 젊은 직원들 너무 개념 무상해 싸가지 없이 잘못 지적을 하면 대꾸도 안 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따져 묻고 훈계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 이건 꼰대 아닌가? 능력이 안 되면 쳐 피질마 병신들아. 아 진짜 눈물 나올 것 같다. 즈그 조부모님한테는 부탁도 못할 거 남의 소중한 부모님한테는 저런 일을 시키네.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져. 그저 예전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상상만 하던 게 결국 현실이 되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댓글 반응 다수가 고등학생은 가해자, 할머니는 피해자 이렇게 규정하고 고등학생만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폐지 줍는 할머니가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막았을 때 과연 할머니들이 좋아할까요? 이 사건을 보면 과거의 패미들이 저지른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요. 로드걸은 성상품화의 끝판왕이고 종사자들은 피해자다. 그러니 로드걸을 폐지해야 한다. 단체로 주장했죠. 그리고 로드걸은 실제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드걸의 생각은 어땠냐? 자기들이 피해자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자신의 지능, 누구는 자신의 학력, 누구는 자신의 말빨, 그리고 누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벌 때 로드걸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냥 우리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었죠. 그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패미들의 알량한 도덕적 우월감, 이를 충족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직장을 잃었고 당사자들은 되려 분노했죠.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할머니 본인 역시 피해자라 생각할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할머니는 연락까지 주고받으며 언제든 담배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종의 공범입니다. 할머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튼 고등학생들에게 놀아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일종의 윈윈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견의 댓글도 있었는데 그냥 욕만 박혀있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저 급식들을 감싸는 거냐? 쟤네는 잘못이 없다는 거냐? 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근데 급식들이 잘못했다 해서 무조건 할머니가 옳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할머니에게도 잘못이 있다 해서 급식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볼 때 급식들이 잘못한 게 맞지만 할머니 역시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들 역시 급식들과의 거래가 사라지질 원치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기적으로 연락처까지 교환하며 거래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서 무작정 급식이 잘못했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폐지 줍는 불쌍한 약자인 할머니는 선하고 이를 이용하는 급식은 무조건 악이다. 불법 노점상 오죽 힘들면 그런 일을 하겠냐? 불쌍한 존재니 이는 곧 약자고 선한 존재이며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국가는 악하다. 네 가족이 저 노점상 아줌마라 생각해봐라. 또 뭔가 자식 문제에서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을 보니 가슴이 짠하다. 감정적으로 뭔가 그가 선한 것 같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선 무슨 내막이 있든 건물주 너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임차인을 보면서 너는 불쌍하지도 않냐? 네 가족이 임차인이라 생각해봐라. 실상은 임차인이 정말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분쟁에서 잘못의 주체는 누구인지 이런 건 전혀 가리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돈 많은 건물주는 악, 돈 없는 임차인은 선. 이게 과연 옳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상황이 가까운 친구와의 교류에서나 혹은 뭐 사적인 자리에서가 아닌 정치, 사회적 문제, 국가 간의 외교, 법률적 문제 이런 부분까지 감정을 앞세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알량한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하고 싶어서 급식들아 정신 차려라 할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 죽일 놈들아 이런 일회성 감정적 발언할 시간에 왜 저 할머니들은 1,500원 때문에 급식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나?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길래 할머니는 계속 급식들과 불법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저 할머니들을 위한 진정한 방향이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결론은 언더도그마라고 하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치, 사회 문제, 법률적 문제에까지 끌고 오지 맙시다. 그런 건 드라마 볼 때나 하자고요.